개념완성 1-2 페이지 124, 28 기둥의 부피 한번 봅시다. 자, 그게 어떤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상관없어요. 삼각기둥이든 오각기둥이든 팔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어떤 기둥이든지 그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달랑 하나입니다. 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 돼요. 자, 각 기둥의 부피도 밑넓이, 얘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리고 원기둥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넓이만 구할 줄 알면 기둥의 부피는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선생님,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밑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육각기둥의 부피 아니면 팔각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 문제는요 밑면의 넓이가 뭐라고 알려줘요. 밑면의 넓이가 무엇인, 30인, 다음 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다 주어지거나 구할 수 없는 도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밑면의 넓이를 그냥 문제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구해볼게요. 자, 얘는요, 삼각형인데 선생님 높이를 모르는데, 높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직각삼각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한 밑면 5 곱하기 8 나누기 2. 그럼 얼마입니까? 20이겠죠? 얘가 20이고 높이가 8이니까 20 곱하기 8 해서 160 세제곱센티미터 부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한 밑면의 넓이만 구하면 되죠? 파이 r제곱. 그러니까 반지름 파이. 2는 4. 4파이에다가 높이인 5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겉넓이보다는 부피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계산하기 편리합니다. 자, 개념 체크 볼게요. 다음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라. 어떻게 한다고? 한 밑면의 넓이 6이 12 곱하기 높이 10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120 세제곱 센티미터. 자, 원기둥의 부피 당연히 파이 r제곱 16 파이에다가 높이 얼마예요? 12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92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체크로 갈게요. 다음 도형과 같은,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여라. 자, 이런 사각형, 그냥 아무거나 사각형이라서 못 구할 것 같지만 얘는 대각선의 길이 알려주고요. 얘 길이 알려줬고 각각의 높이, 얘가 7이고 얘가 4래요. 그러면 이쪽 부분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4. 그러면 얘는 14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요 부분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가 7이고 여기가 2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2. 그러니까 7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4에다 7 더하면 21이고 21에다가 9 곱하면 되겠죠. 189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구할 수 있게 도형을 줍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원기둥의 부피. 자, 얘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한 밑면의 넓이만 알면 되잖아요. 이 부분의 길이가 3이죠? 그럼 파이 r제곱 3, 3은 9, 9파이에다가 8만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7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니까 세제곱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겉넓이를 구할 때는 아까 이렇게 반만큼의 겉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부분을 더해줬지만 얘는 부피잖아요. 겉넓이 아니고 부피이기 때문에 이 면의 넓이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전체 부피를 구하시고 이렇게 생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시고 그냥 반툭 나누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겉넓이가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나와 있는 저 부분의 넓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피를 구하고 반만 탁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25 파이 곱하기 높이 12를 하고 어떻게 한다?
나누기 2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25 곱하기 6만 하면 되니까 15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건널비 구할 때처럼 옆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의 부피. 얘도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만 하시면 돼요. 밑넓이? 선생님 이거 못 구하잖아요. 왜 못 구해요? 우리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미 다 배웠는데요. 자, 원래는 원이죠. 원 이렇게 360도짜리 원래는 원이었을 텐데 이렇게 360도짜리 원이었을 텐데 그 중에 120도만큼이잖아요. 그죠? 원래 120도만큼이니까 이렇게 원을 구해서 나중에 120도만큼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원이었다면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여기가 반지름이 4니까 4, 16파이. 그죠? 파이 R제곱이니까 4, 16파인데 얘는 360도분의 120도만큼, 즉 3분의 1만큼. 그래서 3분의 16파이가 돼요. 한 밑면의 넓이가 3분의 16파이 이렇게 분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해주셨으면 여기다가 높이만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는 4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구할 수 있게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건널비와 부피를 모두 구하라고 하네요. 자, 건널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도넛 모양이 두 개 있을 거예요. 위아래. 이런 도넛 모양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건널비니까 겉에 반지름이 5인 원의 겉면 옆넓이, 이거 반지름이 5예요. 반지름이 5인 원의 겉에 옆면. 그러니까 지름파이 10파이에다가 높이는 똑같이 10. 이런 거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널비 중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안에를 파냈잖아요. 파냈기 때문에 안에도 넓이가 생겼을 거예요. 뭐가 생기냐면 안에는 옆넓이. 뭐의 옆넓이? 반지름이 2인 원 기둥. 얘의 옆넓이만큼이 속에도 파면서 생겼어요. 노출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지름파이, 즉 4파이에다가 높이 10. 그래서 이 세 개가 필요해요. 건넓이. 자, 도넛 모양은 어떻게 구하는지 봅시다. 도넛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커다란 원 넓이에서, 그러니까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에서 반지름이 2인 원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 25, 25파이에서 2는 4, 4파이만큼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얘는 건널비 구하면 25파이. 아, 미안해요. 선생님이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왜 잘못 계산했다고 생각했냐면 여기가 2가 아니고 문제를 잘 봤더니 이 부분이 2네요. 이 부분이 2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3이겠죠. 선생님 잘못 봤어요. 그래서 5, 25파이에서 3, 3은 9파이를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16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16파이가 2개 있네요. 그죠? 16파이가 2개니까 요만큼은 32파이, 2개만큼은 32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럼 잘못 계산이 됐다는 얘기죠. 반지름이 2가 아니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얘는 지름파이, 얘 6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0파이 곱하기 10, 얘는 100파이고요. 얘는 6파이 곱하기 10, 얘는 60파이입니다. 얘는 더해줘야 돼요.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6파이, 32파이죠. 16파이 2개니까 32파이에다가
100파이에다가 60파이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널비는 얼마다? 얘는 192파이 제곱센티미터. 이게 건널비입니다. 건널비. 자,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해 볼게요. 부피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커다란 큰 원기둥의 부피에서 안에서 조그만 원기둥의 부피를 빼낸 거겠죠. 그래서 큰 원기둥의 부피 빼기 작은 원기둥의 부피 해서 계산을 할게요. 큰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한 밑면의 넓이 25파이 곱하기 높이 10에서 작은 원기둥의 파이, 작은 원기둥만큼 파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원기둥 3, 3, 5, 9파이 9파이 곱하기 10 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250에서 그 다음에 얘는 90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정답은 16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건널비보다는 부피를 계산하는 게 훨씬 수월하구나. 부피는 그냥 보이는 대로 큰 거에서 작은 것만 빼버리면 되는구나. 그런데 건널비는 속에를 파내다 보면 속에도 노출되는 부분, 그죠? 그 속에도 넓이가 생기는구나. 그 속 넓이를 잘 계산을 해서 더해줘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26페이지에 닮은 꼴 확인 문제까지 진짜 천천히 꼼꼼하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